주식 투자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배당금이 적게 들어와서 이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배당률에 내 투자금을 곱한 건데 실제 계좌에 들어온 돈은 그것보다 적어서 갸우뚱했던 적이요. 아니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겨우 수익을 냈는데도 생각보다 계좌에 남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매달 배당을 받아보겠다고 분기마다 배당하는 해외 주식과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적이 있었는데,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조금씩 떼어가니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배당금이 왜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지? 배당금 어디에 쓸지 계획 다 해뒀는데 그대로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만 볼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도 반드시 확인해야겠구나. 이런 비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수익률을 잘못 계산하거나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투자 흐름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과 수수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 비용이 쌓이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배당주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총정리표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먼저 사고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받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주식을 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를 기준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식을 매수할 때, 두 번째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주식을 매도할 때입니다. 먼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어요. 주식을 살 때는 증권거래세도 없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보유 중인 평가이익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위탁 수수료와 유관기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위탁 수수료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주문을 처리해주는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증권사 수수료를 찾아보면 어떤 곳은 0.015%라고 하고 어떤 곳은 0.15%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정확히 10배 차이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증권사와 거래 방식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증권사라도 영업점에서 주문하는지, 홈페이지나 HTS로 거래하는지, 스마트폰 MTS로 거래하는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거래를 많이 해서 MTS 기준으로 수수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셋, 키움, 나무증권 정도가 기본 수수료가 가장 싸더라고요. 또 신규 고객인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었는지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적용받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대를 받는 투자자는 약 0.01%대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별도의 우대 없이 기본 수수료가 적용되거나 영업점을 통해 주문하면 0.1% 이상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한다고 할 때 수수료율이 0.015%라고 하면 수수료는 약 150원이고, 수수료율이 0.15%라고 하면 같은 거래에도 1,500원이 발생합니다. 거래 한 번에는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차이가 계속 누적되니까요. 인터넷에 적힌 대표 수수료율만 믿기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에 어떤 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에는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다만 이 페이지에 표시된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로 실제 내 계좌의 우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 외에도 유관기간 수수료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식 주문을 내고 거래가 체결되고 주식과 돈이 안전하게 결제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이에요.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식시장의 거래, 청산, 결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이거든요. 유관기간 수수료율은 증권사와 거래시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거래 금액의 약 0.003%대 수준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돈이 이런 수수료로도 나가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는 좋겠죠?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돼요. 원천징수라는 건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만 계좌에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전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 계좌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오게 돼요.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예상한 배당금과 실제 입금된 배당금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5,5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일반 기업에서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죠. 배당금 중 기준금액인 2천만 원에는 국세기준 14%인 280만 원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더해지게 되고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천만 원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24%라고 하면 1천만 원에 대한 추가 국세는 24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화한 계산 금액은 520만 원이고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 52만 원까지 더하면 총 세액은 약 572만 원이 됩니다. 배당금 3천만 원 중 세후로 남는 금액은 약 2,428만 원이 되는 셈이죠.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한 단순 사례이고 실무적으로는 배당금 전체에서 15.4%를 떼고 종소세 계산 결과값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내게 돼요. 핵심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배당금 전체에 무조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2026년에 시행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됐거든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세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부분은 14%,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인 부분은 20%, 3억 초과 50억 이하인 부분은 25%, 50억 초과 부분은 30%입니다. 여기에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서 실질 세율은 각각 15.4%, 22%, 27.5%, 33%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2천만 원에는 14%가 적용돼서 국세 280만 원이 발생하죠.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0천만 원에는 20%가 적용돼서 국세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국세는 총 480만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48만 원을 더하면 총 세액은 528만 원이 됩니다. 세후로는 2,472만 원이죠. 앞에서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인 5,500만 원인 투자자가 일반 기업에서 같은 3천만 원을 배당받았을 때 단순 계산한 금액은 572만 원이었습니다.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528만 원이니까 세금이 약 44만 원 정도 줄게 돼요.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원래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이 35%에서 45% 사이인 투자자라면 절세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은 상장기업 중에서 직접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고배당 기업은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인 카인드에서 공시하게 되고 투자자는 이 공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란에 고배당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 가지 유의점은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특례이니까요. 이 기간이 있다는 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을 많이 받는 분이라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건보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장자인지에 따라 영역이 다르죠. 먼저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합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보료인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이자와 배당 등으로 연간 3천만 원을 벌었다면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을 바탕으로 추가 건보료가 계산될 수 있어요. 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면 배당금뿐 아니라 다른 이자, 연금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돼요. 추가로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건보료 산정에서도 해당 배당소득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특례이고 건보료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즉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건보료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 산 국내 상장 주식을 1500만원에 팔아서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500만원의 수익에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기 전 보유하고 있는 평가이익에도 세금이 없고 매도의 이익을 확정한 뒤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외 주식과 비교했을 때 국내 상장 주식이 갖는 대표적인 세제상 장점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내 상장 주식의 일반 소액주주는 장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2020년에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다행히 2024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금투세는 도입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 비상장 주식 거래,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장외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주주다,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세 신경 쓰셔야 돼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주식을 판 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반적인 실효세율이 매도 금액의 0.2%입니다. 그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요.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 등으로 2,00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니까요. 일반적인 장내거래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도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앞서 살펴봤을 때 수수료율이 0.02%로 크지 않았었죠? 맞아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고 파는 단기 매매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매수할 때 한 번, 매도할 때 한 번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까지 추가가 되죠. 매매가 잦은 분들은 수수료와 거래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매수, 보유, 매도의 흐름에 따라 알아봤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세금은 3종류, 수수료는 2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별도의 세금은 없고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이 발생.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식을 매도할 때 일반적인 국내 상장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대소득세가 없고 대신에 0.2%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와 그리고 위탁수수료, 유관기관 비용 다시 발생한다는 거.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비용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팔 때의 증권거래세입니다. 반대로 거래를 자주 하는 투자자라면 매수와 매도 때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까지 수익률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투자할 때 나가는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내 자산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비용이 왜 발생하고 내 수익률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고 있어야 내 자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과세 방식이 조금 다른 해외 주식의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